자, 3번에 1번 이제 문제를 다룰 텐데요. 여기 수식에서 수식 문제를 할 때 수식은 입력에 누르시면 여기 수식이라고 이 리본 메뉴에 이렇게 루트 X라고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수식이에요.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입력의 수식. 자, 입력의 수식을 눌러주면 이런 상자가 수식 편집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위에 메뉴를 이용해서요. 자, 먼저 여기 1번을 보면 B분의 A예요. B분의 A면 분수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분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네모분의 네모. 그죠?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쓸 수 있는 칸에 커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B분의 A니까 A를 쓰면 되죠? 네, 대문자니까 Shift를 누르고 A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로 가거나 다른 데로 커서를 이동할 때는 이동하는 방법이 탭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방향키예요. 오른쪽 방향키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방향키는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른쪽 방향키만 주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화살표키 있죠? 제 키보드에 자,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더니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B를 입력합니다. 대문자니까 Shift 키 누르고. 자, 다음에는 다시 그냥 입력을 하면 여기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반드시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러면 커서가 가운데로 가죠. 기본 글자 있는 데로 가요. 그때 여기 보니까 나누기를 입력하래요. 그죠? 나누기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나누기는 밑에 보시면 이런 기호들이 있네요. 더하기,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얘를 누르게 되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뭐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나누기니까 나누기 넣어주면 나누기가 들어가요. 자, D분의 C네요. D분의 C도 그러면 분수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는 C 입력하고, 자, 그 방향키로 다시 D 입력하고, 또 방향키로 옆으로 가야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이퀄이네요. 눈 그대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B분의 A예요, 선생님. 이것도 뭐예요?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분수를 클릭을 하고, 다시 A, 방향키, 화살표 키요. 오른쪽 화살표 키. 그 다음에 B, 다음에 또 방향키, 오른쪽 화살표 키. 곱하기네요. 곱하기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 더하기 마이너스 있는 연산 논리 기호에서 눌러서 곱하기. 자, C분의 D예요. 또 다시 이번에 분수 입력하고 D, 방향키, 그리고 C. C가 대문자니까 Shift 누르고 C를 했어요. 자, 다시 방향키 가야 되겠죠.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equal. 자, equal. 자, 다시 분수. 자,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뒀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신 선생님 계실까요? 자, 말씀이 없으시니까 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2가 있어요. 2, 그쵸? 자, F분의 2예요. 자, 2를 입력을 합니다. 자, 제가 2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의 2승이에요. 그러니까 제곱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첨자가 2자가 붙었어요. 2자에 첨자가 2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첨자는 여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첨자가 아래 붙는 건 아래 첨자를 선택하면 되고, 위에 붙는 건 위에 글자를 선택하면 돼요. 이거 열어볼게요. 선생님 누르시면 첨자가 위에 붙는 게 있고, 왼쪽에 붙는 게 있고, 오른쪽에 붙는 게 있고, 밑으로 이런 첨자들이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2의 2승이니까 얘죠, 선생님이. 위쪽에 붙었죠. 자, 얘를 누르면 커서가 이렇게 작은
첨자 쓰는 안이 나와요. 거기다 숫자 2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를 벗어나려면,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F를 쓰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그냥 쓰면 여기 첨자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첨자를 다 쓰면 방향키로, 오른쪽 화살표키로 그 첨자를 벗어나야 돼요.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가는 거죠. 방향키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또 갔어요. 자, 그럼 F를 입력하고 다시 첨자가 있으니까 첨자를 눌러서 A에 1이라고 써 있는 걸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삼승이네요. 삼승을 입력하고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기로 한 번, 두 번 벗어나서 이렇게 원래 위치로 가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안 되시는 선생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자, 잘 되셨다면 이 화면에서 다 완성이 됐다면 여기에 보시면 이거 나가기 보이시죠? 이거 나가기. 이거 나가기로 문 나가는 게 있어요. 문 나가는 거. 얘를 넣기 눌러주시면 이 부분에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했다면 20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하나라도 실수해서 똑같지 않다면 20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나가기인가, 나가기는요, 선생님? 선생님, 나가기는 여기 문 모양 나가기인가요? 보이시나요? 넣기인가요? 넣기가 넣기인가요? 나가기입니다. 예, 네, 이거 나가기입니다. 자,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걸 고친다 넣기가 그러면, 나가기. 네,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 안 보이실까요, 선생님? 예요. 요거. 문 모양. 보이시나요? 선생님 화면? 제 화면 네, 보이세요? 네, 예,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잘 못했어요. 뭔가 고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왼쪽 방향키로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지우고 하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다 가죠?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 화살표키를 뭐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키를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지우거나 다시 수정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키로 가는다. 이게 가장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1번은 끝났어요. 자, 2번을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쭉 눌러서 여기다 2번, 자, 문제 번호를 넣고, 문제 번호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한 칸을 띱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제 1번까지는 했는데요. 이제 2번 문제를 하려고 그래요. 2번 문제를 할 때, 얘도 이제 적분하는 기호가 여기 있네요. 적분기호. 그쵸? 그럼 적분기호. 잠깐만요. 지금 들어오셨대요. 한혜영 선생님이.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할 때 같이 잘 들어보세요. 자, 얘는 그림 문제인데, 네,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20점, 이게 20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 다른 메시지는 없으셨나요? 네, 없으셨고,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점짜리를 해볼 거예요. 자,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입력에 수식을 선택을 합니다. 요거 입력의 수식 클릭, 입력의 수식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뜬다 그랬어요. 이렇게 창이 떴어요. 입력의 수식. 자, 그 다음에 이 적분기호가 어디 있나 찾아야 되죠? 보니까 여기 있어요, 선생님.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얘를 클릭을 해봅니다. 이걸 클릭을 해봤더니, 자,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모양이죠. 요걸 선택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맨 밑에 0이 들어갔네요. 그냥 0을 넣어주고, 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방향키를 가볼게요. 방향키 오른쪽 화살표키. 자,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위로 올라갔죠? 자, 3을 넣어줬어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키 방향키로 다시 눌러주면 이번에는 이 칸으로 들어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적분에 5분의 루트 이 부분을 여기다 다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럼 저랑 같이 써볼게요. 보니까 이게 뭐예요? 분수란 말이에요. 분수. 그쵸? 5분의 이렇게 됐어요. 그럼 분수 모양인 건 얘가 분수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를 눌러줄게요. 자, 여기 분수 모양을 눌렀어요. 그리고 보니까 분자 있는 곳에 루트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루트 안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위에서 루트를 찾아줘야 돼요. 네, 루트가 여기 있네요, 선생님. 이게 루트죠, 루트. 루트를 다시 눌러줘요. 그래서 이 루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6t 2승이에요. 그럼 써볼게요, 요거. 자, 6t. 그 다음에 t 다음에 위첨자죠. 위첨자. 2승이 있어요. 이거는 위의 첨자는 여기서 고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눌러서 자, 위에 일자가 붙은 게 요게 얘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첨자가. 그래서 얘를 눌러서 자, 이 자를 쓰고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되셨다면 반드시 방향키로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대로 마이너스를 쓰면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방향키로 오른쪽 화살표기를 한 번 더 눌러줘서 이 첨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됐죠? 18. 그리고 t. 자, 다시 플러스니까 직접 플러스 더하기 입력하고 더하기 1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위에 똑같죠, 선생님. 그리고 루트 앞에 네모, 작은 네모가 있어요. 여기는 안 쓰면 안 나오는 것이니까 안 쓴 곳은 표시가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걸 굳이 비치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방향키로 다시 가서 다음 칸으로 내려가게끔 합니다.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면 5분의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5 입력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DT를 입력하면 안 되죠? 여길 벗어나야 되니까 또 오른쪽 화살표기로 이렇게 한번 가서 커서가 이렇게 커졌을 때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DT 입력하는 거예요. DT equal 11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잘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다시 되셨으면 이 넣기를 누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똑같이 들어가면 20, 20, 40점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그냥 20점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0점씩.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다면요. 제가 선생님 B형 문제를 다시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 A형 문제 해봤어요. 네, A형 문제 해봤고요. 제가 다시 한번 B형 문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수식이 아니었죠? 네, 여기서 일단 B형 문제.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얘를 지우고 B형 문제를 다시 한번 얘를 해볼게요. 요 클릭하고 딜리트를 지우고 얘도 클릭하고 딜리트를 지우고 자, 이 문제를 이제 1번에다가 놓고 한번 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를. 그러면 다시 한번 입력에 자, 먼저 커서가 이걸 만들 곳에다 놓으셔야 되겠죠? 수식이 들어갈 곳에다 커서를 놓고 자, 그다음에 입력에 수식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자, 먼저 t는 했어요. 그냥 입력하면 되네요. Shift 누르고 t는 하고 분수네요. 자, 분수 선택을 하고 자, B에 2승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첨자 하는 데서 2승인 거 선택하고 2 하고 방향키로 한 번, 두 번 가고 A네요. A. 그 다음에 다시 방향키로 한 번 갔어요. 자, 플러스. 자, 2파이입니다. 자, 2파이를 찾아야겠네요. 이 파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럼 제가 여기 눌러보니까 여기 파이가 없나요, 선생님? 없으면 딴 데서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찾아볼까요? 여기니까 여기 파이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파이.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꾸 열어보셔야 기호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 람다라는 기호 있는 곳에 얘를 파이를 합니다. 그리고 루트네요. 자, 루트가 아까처럼 얘가 루트죠? 루트 눌렀어요. 자, 이 파이의 루트에 분수가 들어갔죠, 선생님? 그러니까 분수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래서 분수를 놓고, 그죠? 이렇게 놓고, 아래 3승, 아래, 자, 3승이니까 다시 첨자 얘 선택하고, 3, 방향키로 한 번, 두 번 내려주고, GM이라고 입력합니다. GM. 자, 됐네요. 다 만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만들었다면 얘 벗어나야죠. 여기 넣기 문으로. 네. 선생님, 네, 그, 이 파이 옆에 그 조그만한 건 사, 이건 안 넣으셔도 돼요. 아, 예, 없잖아요, 선생님. 예. 네, 얘는 그럼 안 나타납니다. 예. 네. 나, 예. 그리고 넣기 하면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여기 또 조금만 내면 안 나오죠, 선생님. 네. 네네. 네. 자, 글자가 없는 건 그냥 네모는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됐어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2번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력의 수식, 순서를 답이 나올 곳에다 놓고 얘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얘는 시그마예요. 시그마인데 여기서 K에서 1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10 이렇게 들어가는 걸 찾아야 돼요. 시그마가 어디 있나 한번 보니까 여기 있네요, 기호가. 그죠? 그럼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지금 보니까 K는 1 해가지고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얘 첫 번째 거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K는 1부터 쓸게요. 자, K는 1 이렇게. 자, 다음에 방향키 갑니다. 오른쪽 방향키 10. 다시 오른쪽 방향키로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또 하면 돼요. K의 3승, 여기서 3승, 3, 방향키, 가고 벗어나고, 플러스, 자, 6K, 6K, K의 2승, 다시 첨자네요. 이거 눌러서 2승, 방향키, 자, 플러스, 4K, 4K, 플러스, 자, 그다음에 3, 자, 가로 닫고 이퀄 256. 자,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그냥 넣기 합니다. 넣기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가요. 똑같이.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도 요 밑에다가 해볼까요? 선생님 그냥. 자, 엔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로 열고 1, 가로 열고 이렇게 해서 자, 한정희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주신 거 있어요. 그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저도 그러면 자, 일단은 상이 지금 2개 걸렸네요. 자, 여기서 수식 문제에서 3장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아무 장이나 일단 한번 펴볼게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해드려볼게요. 화면을 얘가 크게 하는 게 여기 있나요? 너무 크네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보실 만한 걸 한번 해보실게요.
음, 이 문제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네, 예.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 1번, 3번에 1번부터 요거 해보세요.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먼저 해보십니다. 자, 안 되시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요거 보이시죠? 요 문제를 한번 해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가 똑같이 입력이 됐으니까 넣기 눌러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문제, 선생님, 이것도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2번에다가. 자,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안 돼, 뭐가 좀 이상하다, 안 된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잘 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수식 문제는 다 했고요. 4번,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10점짜리예요. 도형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110점짜리니까 굉장히 커요. 그죠? 근데 어려운 건 없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도 빨리빨리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밑에다가 이제 이 문제를 출력 형태를 얘랑 똑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에 맞춰서 이 도형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형을 그릴 때는 가장 바닥에 있는 도형부터 그리시면 돼요. 지금 이 그림의 가장 바닥에 있는 거는 얘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그죠? 맨 밑에 있는 이 도형이죠. 자, 맨 바닥에 있는 도형부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도형을 하나씩 하나씩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대로 순서대로 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위에 거를 그리고 밑에 걸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배치를 밑으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니까 순서가 작업 순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맨 바닥에 있는 걸 그리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메뉴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순으로 이 그림을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이 바닥에 있는 걸 그릴 건데 위에 정서학대의 행위 예시라는 얘가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바싹 그리면 안 되고 한 이 정도에다 조그맣게 일단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도형에서, 입력에서 도형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 도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곡률이 이렇게 들어갔다든가 하는 거는 다 이 사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사각형 선택해 봅니다. 자, 사각형,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여기다 그냥 밑에다 여기 조그맣게 그리세요. 이렇게. 시험장에서도 크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의 조건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얘가 조건이 여기 있네요. 살펴. 요거죠, 선생님. 얘는 크기를 130 곱하기 145로 하래요. 자,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하려면 이 도형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면 도형을 그린 곳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개체 속성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개체 속성의 기본에서 이 크기를 정하는 게 여기 나와요. 자, 여기 130에 145 하래요. 그러면 여기는 130을 입력을 하면 되고, 자, 여기 밑에는 145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을 하면 얘는 수정할 수 없이 여기서 크기 조절이 안 되고, 딱 130, 145가 되는 거예요. 크기 고정을 하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얘가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은 기본에서 반드시 맨 글 뒤로 이걸 선택해 줘야 돼요. 도형이나 그림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맨 글 뒤로를
이 맨 밑에 있는 도형만 반드시 얘를 선택해 준다는 거.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선생님?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스핀 버튼을 클릭해서 블록이 정해지면 130, 130. 자, 여기 스핀 버튼 클릭하고, 자, 145, 145. 자, 다음에 맨 밑에 도형이니까 위치를 글 뒤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라. 자, 그러면 저는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선택하고, 이거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맘대로 해요. 저 체크할까요? 체크했어요. 그리고 이게 선이 모양이잖아요. 선 모양. 그죠? 선 모양이 여기가 모서리 부분이 곡률이 생겼어요. 그러면 선 모양이니까 이 선 탭을 클릭을 하고, 선 탭을 클릭을 합니다. 선 탭을 클릭을 하고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둥근 모양을 선택하면 여기가 곡률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둥근 모양 얘를 선택합니다. 손에 둥근 모양 결정하면 이 모양이에요. 크기도 세고. 그리고 위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적당하게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세요.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생님 색깔이 들어갔는데 얘는 색깔을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쵸? 근데 색깔이 없을 때는 조건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도형의 면적 사항이 없으면 아무색이나 흰색, 색없음을 제하고 임의로 지정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색깔은 선생님 내 마음대로 지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건에서 색깔을 무슨 색으로 지정해라 그런 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더블 클릭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 색깔은 채우기입니다. 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채우는 건 채우기예요. 채우기로 가서 단색으로 채웠으니까 여기 면색에서 아무 색깔이나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걸로 얘가 이 색깔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거 비슷한 색깔 아무거나 설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곽선은 없나 봐요. 윤곽선. 네, 윤곽선은 선생님 없죠. 윤곽선은 지정을 하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블록을 했을 때 여기 선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종류 있죠, 선생님. 여기서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런 거 지정해. 지금 까만 게 돼가 있는데, 색이. 여기 선이요, 선생님. 예. 여기 선 누르셨죠? 그리고 여기 선 종류 있죠, 선생님. 선 종류. 음. 종류. 여기 누르시면 제가 점선을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가 점선이 되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점선으로 하려는 거 없으니까 저는 여기 그냥 실선으로 해놓고 설정을 하면 여기 실선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선의 모양이나 색이나 이런 거는 선에서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색깔을 채우는 거는 채우기에서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만들어졌어요. 자, 이 도형 바로 위에 있는 게 이 정서학대의 행위 예시죠? 근데 보니까 이 도형에 글자가 들어갔어요. 이 도형에 글자가 들어간 건 위에서 예를 하고 도형 위에 글자 넣기를 넣어도 되고요. 여기 이걸로 하면 편해요. 이 도형은 사각형 도형에 여기다가 글을 들어가는 글 상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로 할게요. 이게 글자가 들어간 건 요거 첫 번째 거로. 그래서 첫 번째 거로 해서 여기다 대충 위에다 이렇게 대충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얘도 글을 써줍니다. 정서, 학대의 행위, 예시. 일단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자, 입력이 되시면 선생님 얘도 꾸며야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자, 글꼴은 궁서에 22 하얀색을 하고, 정렬은 가운데로 하고, 크기는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럼 면색은 빨강으로 하래요. 그럼 얘 도형부터 한번 고쳐볼까요? 자, 해볼게요, 선생님. 자, 경계선에서
자, 마우스를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 글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된 거는 글자를 쓰거나 글자를 입력하거나 글자를 수정할 때 블록을 정하거나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선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와 이게 네모 화살표가 나오는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때 더블 클릭을 하셔야지만 이 글상자 자체의 개체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개체 속성이 나와요. 그죠? 네, 글자에서는 글자에다가 이걸 놓으면 안 되고 항상 도형은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 도형이 대한 개체 속성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글상자 크기를 95 곱하기 17을 하래요. 그럼 기본에서 여기 기본에서 항상 기본이죠. 여기서 얘가 95 곱하기 17 그러니까 여기 블록정에서 95 그다음에 여기 블록정에서 17 이렇게 하면 되죠. 15, 17 크기 고정하려면 크기 고정.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위치가 여기 위치가 있죠.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은 이 글 뒤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글 앞으로 하셔야 돼요. 글 앞으로. 자, 맨 바닥에 있는 것만 글 뒤로. 그 다음부터는 다 글 앞으로 합니다. 요거 글 앞으로 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면색을 빨강을 하래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채우기가 이 색깔을 결정하는 거니까 채우기에서 면색을 빨강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채우기에서 면색을 빨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손 모양이 또 틀려요. 여기 손 모양이. 그죠? 그러니까 선으로 가서 선에서 선의 모양이 곡률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게 반원 모양입니다. 약간 곡률이 있는 거는 둥근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둥글린 거는 반원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에서 반원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설정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똑같죠? 자, 빨간색의 모서리를 지정하고 크기 조절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글자가 궁서에 24 하향을 하래요. 이 글 상자 자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자를 별도로 블록을 정하지 않고 하셔도 이 도형 안에 있는 글자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선택을 해놓고 자, 위에다가 자, 여기다가 궁서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궁하고 궁서가 안 나와요. HI가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글 걸 눌러서 궁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2포인트를 하래요. 22 엔터. 글자 색깔은 하얀색을 하래요. 하얀색. 그러면 선생님 하얀색은 지금 가가가가 있는 곳에 요게 하얀색이죠. 여기서 흰색을 해주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래요.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그럼 제가 선택한 거는 동서의 22포인트에 하얀색에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정렬 이걸 해준 거겠죠. 이렇게.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모양을 이쪽으로 더 가야겠다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이게 시험장에서 좀 떨려서 잘 안 된다. 그럼 화살표키, 방향키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적당한 위치에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자, 다음에는 다시 화면을 줄이고. 자, 다음에는 그 있는 게 이 직사각형이잖아요. 선생님. 그죠? 직사각형에 얘는 크기하고 120에 50으로 하고 임의색을 넣으면 되겠네요. 특별한 색깔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도 네모를 선택하고, 자, 여기다 조그맣게 경계선에다가 그리세요. 항상. 왜냐면 얘가 네모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표준 경계선에다 조그맣게 그리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크기가 120에 50이래요. 그러면 기본에서 크기 120, 그 다음에 높이 50.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이미색 아무거나 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자, 위치를 반드시 글 위로 이걸 선택하라고요. 자,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반드시 얘로. 맨 밑에 있는 도형만 얘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글 위로 이걸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색깔을 해야 되니까 채우기에 가서 면색을 임의의 색, 아무 색이나 여기 지정한 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나오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원하는 위치에다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도형이 여기까지 됐어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우리 한번 요 밑에 있는 도형들만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보니까 A, B, C 도형이 여기 직사각형 위에 원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도 자, 점선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색깔이 없어서 밑에 글자 이 배경색이 여기에 비치는 거예요. 얘는 말하자면 채우기가 없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개만 요것만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고 나머지는 글자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위에 있는 얘만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 때도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만들면 얘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만들 때도 경계선에다 여기에다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면 이걸 다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일단 이 경계선에다 얘가 위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게끔 하고 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맨 밑에 있는 직사각형을 갖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보니까 글자가 없는 거니까 네모 선택하고 저는 한 얘를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경계선에다 그렸어요. 조그맣게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느냐면 자, 조건을 보니까 직사각형이 8 곱하기 20이래요. 그리고 면색은 하얀색을 제한 임의색으로 하래요. 하얀색 빼고 다른 색을 아무 색이나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도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자, 크기는 8 곱하기 20이라 그랬죠. 기본에 자, 너비는 8, 높이는 20, 그 다음에 다시 반드시 글 위로 선택해 줘야 된다. 자, 얘를 선택하고 글 위로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임의의 색 아무거나 하라 그랬죠.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에서 아무 색이나 면색을 넣습니다. 아무거나 넣을게요. 설정했어요. 아무 색이나 넣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도 끝났어요. 이 위에 원이 들어가 있네요, 선생님. 그럼 요거 원 눌러서 여기서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원을 그려주고, 자, 위치 비슷하게 맞춰줘요, 이렇게. 자, 방향이 잘 안 맞을 때는 방향키로 위, 아래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크기를 봐야 돼요. 자, 보니까 조그맣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15 곱하기 15이래요. 그리고 면색은 하향을 하래요. 자, 그리고 할까요, 그럼? 자, 얘는 선생님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자, 기본 15 곱하기 15. 15. 자, 밑에도 15.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글 앞으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면색은 하향을 하래요. 그러니까 채우기에서 면색을 하얀색 선택해주면 되죠. 네, 여기서 하얀색이 없으면, 네, 하얀색이 여기 혹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흰색이 있는 거 아무거나 기본색을 해주면 흰색 나오죠? 그래서 설정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방향키로 갔다 조절해줘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글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니까 글자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면 커서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 A를 입력을 할게요. A 이렇게. A 입력하고 이 도형 자체를 클릭을 하고 자, 원도형을 클릭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문제를 보니까 궁서의 20포인트에 가운데 정렬을 하래요. 그쵸?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자, 궁 써주고 궁이라고 썼어요. 네, 궁서가 있으면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엔터 가운데 정렬까지 하래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 해줬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궁서의 20포인트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이 모욕적인 말로 상처 주는 일, 이 글상자를 하면 돼요. 자, 여기 글자가 있으니까 네모, 얘로 하면 되겠죠. 직사각형에 글이 있는 거, 가로 글상자. 자, 글이 있는 거는 일단 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 네모 가로 글상자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또 그려보는 거예요. 이 옆에다. 자, 드래그해서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뭐냐면은, 음, 얘 크기가 없어요, 선생님. 글상자에 길이, 가로, 얘네처럼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죠? 없으니까 글자가 다 들어갈 만큼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를 쓰고 면색이 없는 걸로 하래요. 면색이 없는 거. 선 종류는 파선이나 점선 둘 중에 하나로 하래요. 자, 그러면 얘 글자부터 써볼까요? 자, 모욕적인, 를 쓰면 됩니다. 모욕적인 말로 상처 주는 일, 상처 주는 일, 이렇게 써.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선에서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경계선에서, 이렇게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했어요. 선 종류는 점선이나 파선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먼저 기본에서 얘도 글 위로 해줘야 돼요. 선생님. 글 앞으로. 자, 다른 건 다 글 앞으로. 이거 다 중요해요. 글 앞으로 하고. 선으로 가서, 선의 종류가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점선이나 파선을. 자, 여기는 파선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파선은, 이게 파선이에요. 약간 굵은 선. 자, 파선으로 했어요. 점선도 감정상 없어요. 점선이나 파선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면색은 없는 걸로 하래요. 그럼 채우기에서 색 채우기 없음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색이 아니라 색을 채우지 않아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밑에 있는 도형의 색깔이 여기에 비추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주래요. 그리고 설정을 하게 되면 얘가, 이거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여기 색깔이 밑에가 비치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굴골은 굴림의 18 가운데 정렬을 하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도형의 경계선이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자, 얘는 그래서 굴림 나오면 엔터, 그리고 18포인트, 18 엔터,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래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한 거는 굴림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겠죠.
자, 다 되셨다면요. 선생님, 얘를 맞출게요. 이렇게 맞춰놓고요. 자, 얘를 이어서 다 선택을 할 때는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면 이렇게 도형이 선택이 돼요. 자, 해제해 볼게요. 다시. 자, 위에 거 클릭, Shift 키 누르고 밑에 도형 선택을 클릭, 옆에 도형 클릭, 이렇게 하면 얘가 선택이 되셨나요? 네. 선택이 다 됐다면 마우스가 이 안에 갖다 놓으면 마우스 모양을 잘 보세요. 제가 이럴 때 끌어주면 이게 크기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면요. 이때 끌어주시면 안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더하기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쪽에 갖다 대거나 이쪽에 갖다 댔을 때 더하기 화살표가 나왔을 때 그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얘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거 잘 안 되겠다. 그럼 방향키를 올리고 내리고 하셔도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된 도형을 이렇게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 CTRL 키, 왼쪽에 있는 CTRL 키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이 가운데 글자 있는 곳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의 포인터가 더하기가 나와요. 자, 그때 마우스를 이런 데다 막 놓으면 밖에 것까지 같이 복사될 수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항상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그대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키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마우스만 딱 놔요. 컨트롤 키는 그대로 누르고.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끌어서 놓고 그리고 이제 다 복사가 되면 그때 컨트롤 키를 띄시라고요. 자,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 자,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아니면 이거 뒤로 되돌리기. 자, 되돌리기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여기까지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되돌리기로 돌렸어요. 자, 얘 선택, Shift 키 누르고 밑에 도형 선택, 그 다음에 얘 선택. 만약에 얘를 잘못 선택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빠져요. 자, 이렇게 빠지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누르고 먼저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하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Shift 누르고 클릭, 또 클릭. 자, 만약에 잘못해서 여기까지 선택이 됐어요. 그럼 이 밖에 건 빼줘야 되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빠진다 그랬어요. 그럼 얘만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글자 있는 곳에다 갖다 놨고 이 경계선에다 놓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놓고 컨트롤 키는 띄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내가 원하는 위치면 마우스 왼쪽만 띄고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 선택된 걸 복사한다는 얘기예요. 손을 떼고 하셨겠죠.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지금 이렇게 복사가 됐다면, 이 복사가 처음엔 잘 안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B로 붙이고, 자, B, 그냥키 눌러서 B. 자, 얘는 C로 붙이고, C. 자, C로 붙이고, 바닥 색깔을 각각 임의의 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밑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 색 채우기, 다른 색 아무거나 임의의 색이니까, 밑에 것도 클릭, 더블 클릭. 자, 그래서 또 다른 색 면색을 임의의 색 아무거나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색이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장에서 흑백 용지예요. 그래서 얘가 뭐 흐리고 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은 상관없어요. 임의의 색을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붙여주셔야겠네요. 네, 블럭을 잡고 일부러 씁니다. 법을 주는 행동. 자, 밑에도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글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과 차별하는 행동.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만들었어요.
되셨을까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 얘가, 이게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얘를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일일이 이렇게 하니까 참 번거로워요, 선생님. 그쵸?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가르쳐드리면 더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방향키로 이렇게 올리고, 동시에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도형을 하나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이 도형에 대한 메뉴가 하나 생성이 돼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럼 이 메뉴에 보면, 이렇게 개체 선택하는 도구가 있어요. 얘가. 제가 만약에 얘를 선택을 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경계선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것. 요 밑에 있는 도형은 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는 안 들어가 있죠? 제가 만약에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네모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건 A, B, 모욕적인 말로 상처 드는 일, 요것만 다 네모 안에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또 요것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제가 도형을 하나 아무거나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도형으로 선택해서 자, 제가 밑에 있는 것만 빼고 요거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 한번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얘네만 요것만 완전히 도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키로 끌어준다든가 내려준다든가.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이거 벗어날 때는 ESC 키로 눌러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 어렵다 그러면 클릭 Shift 키로 하세요. Shift 키로. 이렇게 해서 얘 별도로 조절을 한다든가.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제하고. 자, 얘를 또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고 위로 방향키로 조금 더 좁히거나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죠. 네, 이것도 자, 클릭, 시프트로 나머지 클릭. 자, 옆으로 간다든가 위로 간다든가 해서 위치 조절하고 클릭. 그래서 문제처럼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저장을 해놓으세요. 이거 저장 버튼을 합니다. 작업하시다가 수시로 이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다음 시간에 얘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맞아 할 거예요. 이건 글맵시 넣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림 넣는 방법. 요거까지 다 하면 이게 완전히 다 됐다면 110점을 취득하는 거예요. 점수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서 감점이 있는 건 일부 감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다 했다면 110점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려운 건 없는데 작업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항상 저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히는 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완전히 익혀지면 숙달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하면서 연습을 이제 체득화해서 내 걸로 만드시는 거죠. 그죠? 자, 저장을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녹음 중.